우리가 다루는 이 등식에는 어떤 식과 어떤 식이 있습니까 하면 등호가 있는 식에는 어떤 식이랑 우리 1단원, 2단원에서 다루던 항등식이랑 그다음 뭐가 있는데 방정식이 있죠. 지금부터 쓰는 거는 이제 그 필기를 하시고 다 외우셔야 돼요. 쌤이 물어보면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쌤이 지금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부터 배우는 파트는 지금 뭔데? 방정식을 배우는 파트인데 우리가 이 파트에서 배울 방정식은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방정식이 뭡니까 하면 일단 방정식이 뭔지 알아야 되니까 등호가 있는 식에는 항상 성립하는 등식과 그리고 뭐 때때로 성립하는 등식이 있는데 때때로 성립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항등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x는 x라고 하는 항등식이다. 그러니까 x라고 하는 이 문자의 표현은 우리가 a, b, c하고 다르게 미지수를 표현할 때 우리는 주로 x, y, z 이 순서대로 쓸 건데 이 미지수라고 하는 게 뭘로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쌤이 그냥 빈자리라고 했어. 빈자리. 빈자리인데 너 우리 뭐 초등학교 때 어떤 수가 있는데 할 때 그 네모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어떤 수 자리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면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면 저 자리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 건 거야? 네가 알고 있는 모든 숫자가 들어가는 건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 앞단원에 뭘 했으니까 복소수라고 하는 걸 했으니까 내가 아는 숫자 전부 다? 그럼 복소수 다 들어가는 건 거야?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무 말이 없으면 일반적인 수는 실수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수를 말하는 건 거야.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으면 이 자리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수인 실수가 들어갈 수 있는 건 거야. 그럼 실수에는 어떤 수가 있습니까 하면 실수는 주로 우리가 분류 기준으로 0, 0보다 작은 거, 0보다 큰 거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의 실수, 양의 실수 0 이렇게 보든가 음수, 양수 0 또는 정수로 그 숫자를 표현할 수 있어 없어? 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유리수 혹은 무리수 이렇게 보는 건 거지. 그지? 그래서 너한테 야 어떤 실수든지 여기 다 들어갈 수 있어 하면 너는 지금 이 순간에서는 어떤 느낌이 더 필요하냐면 0이나 양수나 음수나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볼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도 같은 수가 대입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는 같은 문자로 쓸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x, 여기도 x로 썼다는 말은 내가 여기에 어떤 실수를 하나 넣어봐야지 1, 그럼 여기도 1 똑같은 숫자 들어갈 때 같은 문자를 쓴다는 건 거야. 그죠? 그러면 여기에 똑같은 이 네모 칸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숫자든 여기 집어넣는다고 치면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랑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똑같으니까 좌변과 우변은 항상 같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같겠지. 그런 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항등식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항등식이 뭡니까 하면 너는 예를 들어서 x는 x 이렇게 생긴 항등식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방정식이 뭡니까 하면 방정식은요 x는 0 이런 식 방정식이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빈자리인데 한마디로 여기는 뭘로 채워져 있는 건 거야? 숫자로 채워져 있는 건 거야. 그러면 이 자리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넌 당연히 뭐라고 대답할 거냐면 여기 좌변에 여기 네모 칸 안에는 0이 들어가야죠. 이렇게 넌 대답할 거지만 왜? 뭐 꼭 같아야 돼? 다른 숫자 들어가면 안 돼? 상관없는 거 아니야. 여기에 뭐 1이 들어갔어. 뭐 이상해? 이상한 거 없지. 왜요? 안 같은데요? 그래 안 같을 뿐이지. 어떤 숫자든 들어갈 수는 있다는 얘기인 건 거야. 안 같을 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저 1은 해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같을 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해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뿐인 것이. 그러니까 첫 번째 너네의 착각이 뭐냐면 미지수 자리에는 어떤 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 숫자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모든 실수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실수가 다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등호가 항상 성립합니까?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에요. 항상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일반적인데 그런 경우에 여기 들어가서 좌변과 우변이 일치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 들어가는 그 수를 보고 뭐라고 부를 거고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를 거고 그게 아니면 해가 아니라고 하겠죠. 그럼 이때 방정식을 풀어보자 그랬는데 방정식을 푼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면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게끔 되는 참이 되게끔 하는 모든 x를 다 구하는 걸 해를 구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도입부에서 애초에 쌤이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만약에 말이야 여기에 x의 n승이라고 하는 식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빈자리에
뭐 미지수라고 하는 게 몇 번 곱해져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미지수 자리에 n번 곱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죠? 이게 n번 있는 건 거예요. 그런데 그놈이 0이 되는 걸 찾아봐 이렇게 얘기한 건 거야. 예를 들어 x의 n승은 0입니다 라고 하는 이 방정식이 있어요. 좌변에 있는 x에 관한 몇 차식이 온 겁니까? n차식이 온 건 거죠. 우변에는 0이 왔어요. 그러면 이 네모칸 안에 요 x 안에 미지수 값 안에 어떤 값이 들어가면 참이 됩니까? 하면 뭐 0이 들어가면 참이 되겠죠. 그죠? 그럼 해는 누가 되는 겁니까? 했더니 해는 0이 해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식의 어떤 이해가 필요하다는 건가? 여기에 네모칸이 몇 개 있는데 n개가 있어요. 무려. 그럼 여기 누가 들어가야 돼? 여기 0이 들어가도 되고 여기 0이 들어가도 되고 여기 0이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그지? n개 자리가 있으니까 이건 그럼 몇 차 방정식이라고 할 겁니까? 하면 n차 방정식이라고 할 거고 n차 방정식의 해는 몇 개까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칸이 n개 있으니까 n개 숫자를 정할 수 있으니까 n개까지 존재할 수 있는 건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대수학의 기본 정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네가 방정식을 다루면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1차 방정식의 해는 몇 개 있다? 1개 있다. 2차 방정식의 해는 몇 개 있다? 2개 있다. 3차 방정식의 해는 3개 있다. n차 방정식의 해는 몇 개 있다? n개 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볼 건 뭐냐면 1차 방정식부터 보는 건가요. 그럼 1차 방정식의 가장 기본은 ax 플러스의 b는 0. 자, 우리가 얘는 어떤 식입니까? 라고 앞으로 쌤이 물어보면 저건 등식이죠. 등식이니까 항등식인지 방정식인지를 말하는 게 1번입니다. 어떤 식입니까?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방정식을 얘기할 때는 앞으로 미지수가 몇 개인지를 얘기하고 미지수가 몇 개죠 하면 여기 a와 b는 상수로서 쓰인 건 거고 그것도 누군가 알려줘야 상수인지는 아는 건 맞아. 그죠? 이거 아무 말 없으면 저 a가 미지수인지 상수인지 알 수 없어요 원래. 그래서 우리는 원래 여기에다가 a와 b는 뭐이고 상수이고 이런 말을 원래는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나 아무 말이 없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미지수를 표현할 때는 x부터 x, y, z, w 이런 순서대로 가자 이렇게 일반화해서 정해놨고 상수는 a, b, c, d부터 쓰기로 정해놨기 때문에 아무 말 없으면 그냥 상수 겠거니 하는 겁니다. 막 저걸 트집 잡아가지고 저거 상수라고 한 적 없잖아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그럼 요게 x는 그럼 미지수가 되는데 이때 미지수가 몇 개죠? x밖에 없으니까 미지수가 한 개인. 그럼 몇 차죠? 이놈의 차수는 1차니까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뭡니다? 방정식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이 식을 보고 첫 번째로. 그래서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이요. 그럼 걔가 몇 개 있겠습니까? 한 개 있겠죠. 그리고 쌤 여기서 딱 세 개를 박는 겁니다. 우리가 풀 수 있는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몇 차 방정식밖에 없냐면 1차 방정식밖에 풀 수 있는 게 없어요. 앞으로 넌 2차 방정식도 배우고 3차 방정식 푸는 것도 배우고 4차 방정식 푸는 것도 배우고 할 건데 우리가 풀 수 있는 방정식은 몇 차 방정식밖에 없다? 1차 방정식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1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 건데요? 라고 하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 겁니다. 등식의 성질이 뭡니까? 등호의 왼쪽을 좌변, 오른쪽을 우변이라 하는데 등식의 좌변과 우변에 같은 식을 같은 수를 더하든 빼든 곱하든 나눌 때는 0으로는 못 나누니까 0이 아닌 수로 나누더라도 항상 같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걸 앞으로 등식의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누구를 찾을 거야? x만 남겨두는 방식을 택하는 건가요? x가 얼마인지를 찾는 게 아니고 x만 딱 남겨두는 겁니다. 그래서 x만 남기려면 우리가 x한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역으로 추적해 가면 되는 건가요? x한테 a가 곱해지고 b가 더해졌는데 그럼 맨 마지막 연산이 b를 더하는 거였으니까 양변의 b를 빼는 겁니다. 그럼 양변의 b를 뺐더니 그 다음 x한테 a가 곱해졌는데 a를 곱하기 전으로 되돌아가는 건가요? 양변의 a를 나눴더니 했더니 요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a, b가 함수라고 했지 저 a가 0이 아니라는 말은 한 적이 없어. 아까 등식의 기본 성질에서 네가 기억해야 될 단 한 가지가 뭐냐면 다른 건 당연히 다 아는 거니까 좌변과 우변을 나눌 때 그 나누는 값이 뭐가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0인지 0이 아닌지 말한 적이 없어요. 저 A가 0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순간에는 이 A가 0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너는 저 A 값이 0인지 0이 아닌지부터 반드시 판단해요.
저 A가 만약에 0이라면 두 번째 저 A가 0이 아니라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A가 0이면 어떻게 되는데요? 0 곱하기 X 하는 게, 그럼 너 생각해봐. 0 곱하기 X 하면 X 자리에 네가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0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두 번째로 또 뭐가 중요해지냐면 이 우변에 있는 이 값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 가지고 저 B라고 하는 값이 0인지 0이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0인지 0이 아닌지를 한 번 더 나눠볼 거예요. 저 A가 0이야. 근데 B가 0이야. 저 A가 0이야. 근데 B가 0이 아니야. 이렇게 한번 볼 거야. 자, 그랬더니 얘는 그럼 식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보니까 0 곱하기 X는 마이너스 0이라도 0이니까 0 이런 꼴이 되는 건 거고, 얘는요 0 곱하기 X는 하고 쟤는 0이 아닌 어떤 값 마이너스 P가 이렇게 있는 건 거죠. 자, 이때 이 X 자리에 어떤 수가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때 이 X는 어떤 수가 들어가든 상관없이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아지는 갑자기 항등식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는. 그죠? 그럼 너는 X값이 누구라고 얘기할 거야 했더니 X값은 그럼 네가 아는 모든 수는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그냥 표현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1차 방정식인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해가 무수히 많아 라고 얘기하면 그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X 앞에 곱해진 것도 0, 뒤에 그 결과도 0이 되는 이런 경우를 보고 말하는 거다. 이런 꼴일 때 우리는 해가 무수히 많을 수 있다. 그러나 이거는 1차 방정식입니까? 1차 방정식은 아니죠. 왜? 이게 1차식이 아니니까요. 왜 아닌데요? 0 곱하기 X도 있는데 어떻게 1차식이야? 1차식이 아니지. 그지? 두 번째요. 그러면 0 곱하기 어떤 수를 했는데 0이 아닌 수가 B였으니까 얘 전체가 0이 아닌 수인 건가? 얘는 0이 아니거든요. 왜? B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가 0이 될 수 없죠. 그럼 0에다가 어떤 수 곱했는데 0이 아닌 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 숫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한테 아무리 등호가 성립하게끔 X를 정하라고 해도 X 값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X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가 없다라고 할까요? 그죠? 해가 없다. 자, 그러면 X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가 0이 아니면요. AX는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양변을 뭘로 나눴더니 A로 나눴더니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텐데 이런 상태가 될 때 우리는 해가 반드시 단 하나 존재하는 건 거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존재하고 단 하나 존재하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이 경우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고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고 1차 방정식의 해는 반드시 단 하나 존재합니다. 누구로? 이 형태로요. 이 형태가 뭔데요? 했더니 뭐해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x를 구해낸 그 형태로 반드시 단 하나 존재하는 건가요? 맞죠? 저게? 자,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이 이거야. 자,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해봐 하면 너는 등식에는 항등식과 방정식이 있는데요.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고 방정식은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 거지. 적당한 x값이 들어가야 성립하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럼 1차 방정식이 뭐야 하면 ax 플러스 b는 0인 꼴로 표현되는 방정식을 말하는데 그때 a 값이 0이 아니어야 돼요. 그럼 a 값이 0이 되면 어떻게 되는데 a 값이 0이 될 때는요 해가 무수히 많을 수도 있고 a 값이 0이라는 건 x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가 0인 순간이 되면 1차 방정식이 아닌데 그럼 1차 방정식이 아닌 거에 해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해가 무수히 많을 수도 있고 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리고 1차 방정식의 해는 몇 개입니까? 하면 1차 방정식의 해는 몇 개죠? 항상 단 한 개 생긴다. 그죠? 1번 거기에. 그래서 우리는 방정식 당연히 풀겠지. 너네가 2x는 얼마가 되는데 6이 되는데 x는 얼마입니까? 3이요. 그 다음 얘는요 0 곱하기 x 0을 강조해서 쓸 겁니다. 너네가 답만 딱 쓰는 게 아니라 저거는 답이 없어요. 해가 많아요. 무수히 많아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3x에서 3x 빼면 당연히 x가 0에 있는 건 거지. 0x는 4 이렇게 표현할 거고 그럼 0에 해당하는 해는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x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 경우에 해가 없다. 이항시켰더니 0 곱하기 x는 0이야.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표현할 거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굳이 쓰라는 겁니다. 쌤이 얘기하는 거는 굳이 쓰십시오. 저렇게. 예를 들어서 방정식이 하나 있어. 이 방정식. 그럼 여기서 뭐가 중요해? 저 절대값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절대값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저기 기호로 있는 이 짝대기 두 개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했더니 이 짝대기 두 개는요, 여기 안에다가 뭐 쓰는 자리야? 여기 안에 수를 쓰는 자리입니다. 어떤 실수값을 쓸 거죠, 여기에다. 그죠? 여기에 i 같은 건 안 써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복소수라고 하는 걸 배웠는데, 저 i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런 거 안 써요. 복소수 여기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허수는 안 들어가요. 왜? 허수를 들어가는 표현이 없어. 왜 없을까? 여기에 얘가 지금 안쪽에 네가 숫자를 만약에 a라고 쓰면 얘가 뜻하는 게 뭡니까 하면, 이거의 뜻 자체가, 야, 여기 안에 네가 뭘 집어넣었다면, 실수값 하나를 집어넣었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실수는 0이거나 0보다 큰 숫자이거나 0보다 작은 숫자이거나 셋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그 a가 만약에 0이라면 0에서부터 0까지 거리가 얼마야? 0에서부터 0까지는 얼마 떨어져 있어 하면 0이라고 대답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a 값이 뭐보다 커? 0보다 커. 그럼 a 값이 여기 0보다 큰 쪽에 있겠죠. 실제로 수직선상의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0보다 큰 건 거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리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거리라고 하는 건 얼마 떨어져 있는지 물어보는 건데, 넌 당연히 a라고 대답할 거야. 그거를 정형화해서 앞으로 거리라고 하는 거는 항상 양수로 표현할 거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숫자, 큰 숫자, 오른쪽에 있는 수에서 왼쪽에 있는 수를 빼서 표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는 a 값이 크고 0이 당연히 작으니까 a 빼기 0 하면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a라고 표현해야 되는 건 것이 이렇게. 그죠? 만약에 a 값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해야 돼? 했더니 a 값이 만약에 0보다 작잖아. 0이 여기 있고 a 값이 0보다 왼쪽에 있는 어떤 값이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야? 이렇게 얘기하면 0이 큰 수고 얘가 작은 수니까 이 떨어져 있는 거리를 우리는 절대값 a, 절대값 a라고 표현하는데, 이때에는 누구한테서 누굴 빼야 돼? 큰 수에서 항상 작은 수를 빼서 표현하는 거고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는데 얘는 그러면 0 빼기 a가 얼마야? 그럼 마이너스 a라고 표현하는 건 것이. 근데 이거를 막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 저기 마이너스 떼고 나오는 거야. 우리가 어떤 숫자한테 갑자기 자기가 갖고 있던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를 떼가지고 숫자를 쓸 수 있는 건 없어요. 그 앞에다가 우리가 부호를 붙이는 거는, 이거는 부호를 바꾼다는 의미로 붙이는 건 거지, 뭐 얘가 갖고 있던 거에다가 뭐 뗐다가 붙였다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절대값 마이너스 2가 얼마냐? 라고 물어봐도 너는 방금 전에 했던 거를 평생 기억하는 겁니다. 평생. 저 절대값이라고 하는 표현은 0에서부터의 거리를 뜻하는 건데, 0과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는 마이너스 2가 당연히 작은 수니까 0에서 마이너스 2를 빼는 건 거죠. 0에서 마이너스 2를 원래 빼는 건 거야.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간단히 표현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0 굳이 생략하고 안 씁니다. 그래서 요게 앞부분만 남겨서 쓰는 겁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요. 그럼 부호가 바뀌는 셈이죠. 그죠? 그래서 얼마? 2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마이너스 떼고 2요. 이건 말도 안 되는 표현이다 이거예요. 알겠죠? 절대로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절대값 i라고 하는 표현 같은 건 안 써요.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쓰면 되겠지만 굳이 쓰지 않는다고요. 왜? 수직선상에는 i라고 하는 복소수 허수가 여기에 대응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왜? 수직선 실수값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i 이렇게 따로 정의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0까지의 거리 이런 걸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애초에 복소수 허수 i라고 하는 거는 이 i는 얘가 더 크다 이런 부등식 못 쓰는 거라 그랬죠. 대소관계를 판단할 수 없는 숫자들끼리 우리가 만약에 절대값 i랑 절대값 이 i는 절대값 이 i가 크다. 근데 참 거짓을 따지래. 고민하고 있잖아. 고민하고 있는 순간 네가 이상한 애인 건 거야. 우리가 i 같은 거는 부등호하고 같이 쓰는 숫자 자체가 아니다. 대소관계 등을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닌 겁니다. 얘는. 알겠죠? 무조건 틀린 표현인 건가 이런 표현은.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을 우리가 풀려면 이 등호가 성립하는 x값을 우리가 구하는 건데, 그러면 절대값이 있는 표현이 있으면 일단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이 순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끝날 때까지 너는 절대값이 있으면 불편한데 없는 표현으로 바꿨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기에 앞으로 어떤 것도 나오고 막 fx 같은 식이 나오기도 하고 저기에 막 더 복잡한 식
등이 막 등장한 다음에 막 문제가 막 설명이 돼 있기도 한데 앞으로 넌 어떤 생각만 하면 되냐면 아 그러면 이거 절대값 없이 써야지. 그럼 절대값 없이 쓰려면 넌 뭘 판단해야 돼? 이 안에 있는 숫자가 0과 비교해서 표현하는 거니까 0보다 큰가 작은지 네가 따져서 해야지. 근데 네가 따질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럼 네가 스스로 범위를 나누어서 따져주면 된다는 거야. 누가 첫 번째 저 x-2가 그냥 이렇게 써. 0보다 크면 이렇게. 얘가 x-2가 0보다 크면 어떻게 하면 할 건데 그냥 x-2라 쓸 건데 나는 그러면 x가 얼마가 되면 돼? 3이 되면 돼. 자, 요때 얘를 이거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건가요? x 값이 3보다 크면 x는 3이 된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죠? 맞아요? 두 번째 x-2라고 하는 값이 만약에 0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x가 2가 되면 어떻게 이거 2보다 크다는데 지금 잘못 썼어요. 2보다 크면 이 방정식의 해는 3입니다 하면 이거 말이 되죠. 그러므로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돼. 다시 봐봐. 네가 이렇게 얘기한 건 뭐야? 만약에 말이야 x 값이 2보다 크잖아? 그럼 이 식은 얘랑 같아. x 값이 2보다 크면 이 식이 되는 거야. 그럼 거기서 나온 답도 2보다 커야 맞는 말인 거 아니야? 2보다 작으면 이 말이 모순인 건 거지. 2보다 작은 값이 여기서 나왔어? 그럼 그건 답이 안 되는 건 거야. 그죠? 근데 만약에 x값이 2야? 그럼 어떻게 돼요? x값이 2면 좌변은 그냥 뭐가 되는 거니까? 0이 되는 거니까 절대값 0은 1이다. 이거 말이 안 되죠? 등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2가 될 때는 그런 거니까 2는 답이 안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x가 2이다 라고 하는 건 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x값이 뭐? x-2가 0보다 작으면 x값이 2보다 작으면 이 말인데 그럼 쌤이 어떻게 나온다 했어?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는 애초에 쓸 때 얘를 부호를 바꿔가지고 써놓고 이제 x의 값을 찾는데 1차 방정식 어떻게 푼다고요? x만 남긴다고요. 항상 x에 얼마 집어넣을까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x만 남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등호의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2, -2에서 여기 -1을 이렇게 쓰는 거를 마치 이항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야 이거 어떻게 풀어 했더니 이항시켜서야. 그건 맞는 말이 아니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요. 근데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이 푸는 과정을 우리가 이항해서 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거고. 그럼 x는 얼마입니까? 1이요. 그럼 이 범위 안에 있습니까? 네. 그러므로 최종 결론 우리가 어떻게 알아본 셈이냐면 이 등호가 성립하는 것 중에 2보다 큰 것 중에 내가 알아볼게. 알아봤더니 3이 있어. 2는 돼? 안 돼? 2는 안 된대. 2보다 작은 것 중에는 1이 된대. 그럼 뭐뭐뭐 다 되는 건 거야? x가 1인 것도 되고 또는 x가 뭐가 되는 것도 돼요? 3이 되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심지어 콤마 이렇게 쓰면 너는 이게 만약에 서술형 문제라고 치면 넌 감점 당하는 건 거야. 그래서 정확한 표현들을 합니다. 이거 또는 이거 이렇게 표현해야지. 이거 콤마 이렇게 해놓으면 너는 그냥 그 사소한 표현 하나에 또 감점을 당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앞으로 쌤이 정리할 내용은 뭐냐면 앞으로 저렇게 절대값 표현이 나오면 요거는 한 대 쓸 겁니다. 한 대. 우리가 0을 보고는요. 너 생각해봐. 0을 보고는 그 0이 플러스 0이야. 혹은 마이너스 0이야. 이렇게 하는 거 의미가 없죠. 앞에 플러스 0입니다. 0을 보고 마이너스 0입니다. 어차피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인 거잖아요. 그죠? 0인 순간에는 그 식이 부호를 이렇게 그대로 하고 나오든 마이너스 달고 이렇게 나오든 2인 순간에는 그 결과가 똑같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한 번만 쓸 거야. 그 한 번만 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이런 식이 있으면 첫 번째 범위를 x-2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한 번만 쓸 거라고. 분모까지 포함시켜가지고. 두 번째 범위는 x-2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쓸 겁니다. 지금 저는 등호를 여기 쓰고 싶은데요. 상관없어요. 0인 순간에는 요때 붙이든 요때 붙이든 상관이 없어. 그러나 우리는 주로 여기에 붙여서 그럼 x값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은 x에 대하여 그래서 작은 쪽에다가 등호를 주로 붙여가지고 일관성 있게 항상 알아볼 거야. 범위를 나눌 때 작은 숫자에 등호 붙이면서 알아볼 겁니다. 여기 있죠? 그래서 이게 좀 익숙해지면 앞으로 저 문제의 풀이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고정. 이거 어차피 2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누어서 풀어야 돼. 그래서 x값이 어떻게 될 때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식이 x-2는 1인 식이 되는 건 거고 x값이 2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식이 되는 건 거야. 하고 x 구해봤더니 얘는 3이고 얘는 x 구해봤더니
1이네. 이 범위 안에 있으면 해로 인정. 이 범위 안에 있으면 해로 인정. 이 범위 안에 있지 않으면 해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알겠죠? 우리가 배운 거에 의하면 절대값이라고 하는 표현은 있는 거 문제 풀려면 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절대가 없는 표현으로 바꾼다. 근데 얘는 지금 어때? 어떤 수에서 1까지의 x-1까지의 거리. 그럼 뭐를 경계로 바뀌는 겁니까? 얘가 0이냐 0이 아니냐. 그럼 얘가 언제 0이 되죠? x값이 1이냐 1이 아니냐. 그죠? 그래서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x값이 1일 때입니다. 맞죠?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나누는 기준은 x값이 2일 때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숫자는 수직선상에서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이 식이 그냥 나오기도 하고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기도 해요. 이 식은 2를 경계로 2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 가지고 그냥 나오기도 하고 부호가 바뀌어 나오기도 해. 그럼 너는 범위를 몇 개로 나눠야겠다? 3개로 나눠야겠다. 첫 번째는 뭐야? 첫 번째는 1보다 작은 경우. 그래서 x값이 1보다 작은 경우. 두 번째는 1과 2 사이. x값이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을 때. 이때 x는 아까도 말했지만 0이 되는 순간은 어디에 갖다 붙여도 상관없다 그랬죠? 그래서 주로 작은 숫자에다가 등호 살펴본 다음에 등호 넣은 다음에 1은 여기에 끼워 맞춰가지고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범위는 뭐가 됩니까 했더니 세 번째 범위는 2보다 어떨 때 크거나 같을 때 하면서 작은 쪽의 범위 등호를 붙여놓고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했더니 아까 여기 절대값 x-1이라고 하는 거예요. 쌤이 여기다가 표현해볼게. 절대값 x-1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1보다 작을 때는 뭐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달고 x 빼기 1이라고 써야 되고 1보다 큰 순간에는 전부 다 뭐라고 쓰면 돼? x-1이라고 그냥 쓰면 돼요. 그죠? 그러면 얘는 여기서는 부호 바뀌어야 되고 여기서는 그대로 써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건가요? 맞죠? 두 번째 얘는요 2를 경계로 2보다 작을 때는요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x-의 2 마이너스 x-2라고 써야 되고 2보다 클 때는 그냥 x-2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범위를 나눠 놓고 방금 전에 했던 거를 머릿속에서 딱 정리한 다음에 x가 1보다 작을 때는요 1보다 작을 때는 얘는 0보다 작아지는 거니까 절대값 아니 부호를 바꿔서 적어야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얘도 2보다 작으면 부호를 바꿔 적어야 돼. 그래서 2보다 작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도 부호를 바꿔 적습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5라는 등식을 지금부터 풀어야 돼요. 그럼 이제 푸는 겁니다. 그냥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5가 되는데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건가요? 얘는 2가 되고요. x는 얼마인데? 마이너스 1요. 그런 다음에 그 답이 이 범위 안에 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에다가 범위 안에 있으면 그러므로 x값이 마이너스 1인 거는 이 등식에 참이 되는 해가 돼.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다시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이제 0보다 커지는 건가요? 그죠? 그러면 그대로 식을 써줘야 됩니다. 부호 바꾸지 않고 x-의 1 그러나 2보다는 작기 때문에 얘는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야 돼요. 그죠? 마이너스 x 플러스의 2는 5. 그 다음에 아까 쌤이 첫 번째부터 얘기했어. x 빼기 x 이런 거 있으면 안 적지 말고 뭐라고 적으라고? 0 곱하기 x라고 적으라고요. 그리고 얘는 플러스 1을 넘어가서 마이너스를 했더니 4. 그리고 대답해 보세요. 여기 0 곱하기 x에서 4가 되는 x값 존재해요? 안 해요? 그런 값은 존재하지 않죠. 그죠? 그런 x값은 존재한다 안 한다? x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결론은 뭐라고 내려야 돼? 이런 순간이 된 이유는 요때 봐서 그런 건가요? 야 1부터 2 사이에 있는 x가 들어가서 이 등호가 성립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봤더니 없다는 건가요? 해가 없다는 말이 1과 2 사이에는 없다는 얘기라고. 우리가 1보다 작은 것 중에 이 등호 성립하는 게 있는지 보자 했을 때는 마이너스 1이 있었고 1과 2 사이에서 이 등호가 성립하는 값이 있는지를 봤더니 없다는 뜻이라고요. 알겠죠? 여기서 말하는 해가 없다는 얘기는 뭐 중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 범위 안에 있는 x 중에는 없다는 뜻인 건가요?
알겠죠? 그다음 세 번째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했더니 이게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도 양수니까 x-1 얘도 이제 2보다 크거나 같으면 x-2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5가 되는 걸 찾는 거고 2x 값이 8인 거니까 x 값이 얼마입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범위 안에 있으니까 x는 얼마입니다? 4입니다도 배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 결론은 그러면 야 나는 수직선상에 있는 것 중에 전부 다 살펴봤는데 1보다 작은 것 중에는 얘가 있었고 1과 2 사이에는 없었고 2보다 큰 것 중에는 4가 있었어. 그럼 저 등호가 참이되게 하는 x의 값은 몇 개 있는 겁니까? 2개 있는 건 거죠. 그래서 x는 -1 또는 x는 4가 이 등식을 참이되게 하는 x의 값이야. 이렇게 답을 써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보이잖아요. 지금 풀어봤더니.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로 아주 쉬운 서술형 문제로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정을 네가 잘 보여주는가를 살펴보는 건가요? 서술형 점수에서 한 5, 6점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네가 범위를 나눠가지고 식으로 이렇게 풀었던 이 과정을 그대로 쓸 수 있게 만드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 파트에서. 그래서 첫 번째 오늘 한 것 중에 시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첫 번째 문제는 한 이 정도 또는 이거 정도는 서술형으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